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서 오늘 평양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미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쌍용차 노조의 점거 거점인 도장공장 옥상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강제 해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큰별 조우련 씨가 오늘 오전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 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강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방북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48분 전세기편으로 북미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정오뉴스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오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며 공항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동들이 꽃다발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여기자 2명의 석방 교섭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뉴욕 채널을 통해 여기자들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벌였고 이 자리에서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강요 이상의 고위급 현직 관료를 평양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정치 현황과 여기자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던 미국이 북한의 고위급 특사 방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때 양자 관계에 일부 진전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이 협상 국면을 이끌어낸 것과 여러모로 흡사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아시아의 물개로 잘 알려진 조우련 씨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계곡면 조 씨의 집 현관에서 조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낮 12시 45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조우련 씨는 1970년 제6회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다음 대회에서도 연속해 우승해서 아시아 물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 1980년 대한해협을 13시간 16분 만에 횡단한 이후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를 헤엄쳐 건너는 등 끊임없는 도전으로 한국 수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오는 11일 발사 예정이었던 한국형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던 나로호의 1단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나 시험 결과의 상세 분석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기술적 이슈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어젯밤 팩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나로호를 발사 예비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발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발사를 더 연기할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로호는 지난 2007년 10월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5차례나 발사가 연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도장 2공장 옥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면서 강제 해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박종관 기자입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 노조원 강제 해산 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노조의 거점인 도장 2공장 옥상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장 2공장의 옥상만 확보하면 내부 진입은 쉬울 것으로 보고 지상과 옥상에서 동시에 진입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400여 명이, 지상에서는 경찰과 전위경 400여 명이 장애물을 제거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전개되는 동안 상공에서는 경찰 헬기 2대가 최루액을 살포했고 지상에서는 살수차가 노조의 저항을 무력화했습니다. 노조는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며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경찰에 의해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장 공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며 정확한 진입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해 강제 해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도장 2공장과 붙은 차체 2공장 진입을 시도해
1시간여 만에 옥상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도장 2공장 북쪽 방향의 조립 3사 공장과 남문 쪽 진입로에서도 전방위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도장 2공장 점거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만 리터에 달하는 인화물질로 가득한 도장 2공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CBS 뉴스 박동관입니다. 영광급 장교 2명이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 관련 문건을 누출했다가 군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새벽 1시쯤 육군 장모 중령과 공군 이모 소령 등 현역 군인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대형건설업체 직원 주모 씨도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체포된 장중령과 이소령은 지난 2006년 9월쯤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설계 도면 자료를 CD 형태로 건설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쉬워져서 서울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4,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 확대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를 비롯해 논현동 경복, 청담 3입,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 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등 서울에서만 14,000여 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쉬워지게 됐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 상권 진출에 정부 당국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 상권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이것을 검토해서 합법성 내지는 타당성 여부를 한 달 이내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시도지사에게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지사가 지역상권 조사와 영향 분석을 통해 입점 유예와 품목 제한 등 자율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사업조정 권한이 지역 민심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일단 중소상인한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상권 안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앞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내심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업체의 추가 입점이 지난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제동이 걸리거나 자칫 출점을 강행하다가 비난 여론을 맞게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포화 상태에 이른 유통업 전반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섣부른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의 연합인 체인스토어 협회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 측과 긴급 회동을 가지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체인스토어 협회 측은 중소상인들의 연합인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과의 직접 협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G8, 즉 선진 8개국 확대 정상회의에서 밝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3가지 안을 마련하고 각계 여론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 전망치에 비해 각각 21%와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 중기 감축 목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인터넷 금융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광고 혐의가 있는 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5곳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휴대폰 이용자는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불법으로 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13개 대부업체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싣고 금융소비자가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자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원이 마이클 잭슨의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할머니인 캐서린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팝의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불거졌던 양육권 분쟁이 5주 만에 일단락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잭슨의 재산 배분 문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세계 속 화제, 먼저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Mitch Beckloff approved an agreement making Catherine Jackson the children's guardian and preserving Debbie Rowe's parental rights.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후 전처 데비 로우와 잭슨의 모친 캐서린 사이에서 불거졌던 양육권 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잭슨의 세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세 자녀 중 첫째 프린스와 둘째 페리스를 낳은 전처 데비 로우가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잭슨의 유언장대로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한 강당에서 열린 대통령 승인식.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로부터 공식 승인서를 건네받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순간 멈칫합니다. 관례대로 볼에 입맞춤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어깨 부분에 입맞춤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4년 전 같은 자리에서 서로 볼에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 이란 정계 안팎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화력발전소 문 앞에 여러 명이 손을 묶은 채 앉아 있습니다. 몇 명은 높은 크레인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칩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의 시위인데요. Our country refuses to use and move forward with the issues of renewable energy and clean energy, and we continue to build and use fossil fuels such as coal, which are one of 돌발 시위를 벌이던 이들은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시드니 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던 조직을 적발하고 용의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멜버른의 한 주택에서 검거된 이들은 소말리아와 레바논계 20대 호주 시민이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테러를 계획한 이들이 소말리아의 강경 이슬람 반군 세력인 알샤바브의 지시를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반정부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